네, 안녕하세요. 임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낚싯대 고르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는 효창공원인데, 용산의 효창공원에 잠깐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와중에 차에 자칼에 에그함이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낚싯대 고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낚싯대 대부분 뭐 쇼핑몰이라든가 낚시점에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낚싯대는 매장에 가서 직접 낚시점에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확인하고서 배송을 받는 게 나으니까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낚싯대를 제일 처음 볼 때는 일단 뭐 외관상은 보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낚싯대의 스펙이랑 뭐 길이가 맞는지, 스펙에 맞는 그 뭐 6.5피트라든가 6.6피트 뭐 이런 길이에 맞춰서 이 전장이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를 볼 거예요. 블랭크 섹션이라고 그러죠. 이 블랭크를 볼 건데, 보통 이제 형광등 밑이나 햇빛 아래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이제 잡티나 기포 이런 거를 확인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블랭크를 유심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회전해 가면서 빛에 반사시켜서 이렇게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립대에서부터 중간 허리 부분, 손잡이 부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시트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트가 블랭크랑 이탈이 되는지, 릴 후드가 정확히 작동을 하는지. 이거 지금 뻑뻑한데 잠시만요. 네. 방금 좀 사용하던 거라 좀 뻑뻑했는데, 이 시트도 분명 이제 도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뻑뻑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느 정도 헐렁헐렁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시트를 밀었을 때 이게 나사산 있잖아요. 이 후드가 벗겨지면 안 돼요. 헐렁헐렁하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해서 탁탁탁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릴 채웠을 때도 이 나사산이 조금 덜 물려가지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릴이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볼 겁니다. 가이드 스펙이 뭐 오링이라든가 SIC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 후지면 후지, 뭐 기간이면 기간, 뭐 AGS면 AGS 이런 게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사건이에요. 가이드를 이제 물고 있는 이제 실이죠. 사건이 정확히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에폭시, 이 위에 사건이랑 블랭크랑 가이드랑 같이 덧대고 있는 이제 이 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에폭시거든요. 에폭시 본드인데, 에폭시 자체가 이제 깨짐이 있는지 기포가 있는지 이런 거 돌려가면서 싹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더블 양발 가이드라고 하죠. 더블 푸시라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좀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좀 더 튼튼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튼튼한데 무거워.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싱글 외발 가이드죠. 싱글 같은 경우도 약간 에폭시가 여기 가이드까지 덮어야 돼요. 덮지 않고 빈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오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염분이 들어가다가 물때가 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음새 부분에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좀 좋습니다. 뭐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민물로 씻어내거나 잘 건조를 해야 돼요. 햇빛에 건조하는 게 아니고 그늘에서 건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가이드링 보시면, 이건 지금 좀 사용하던 거라 조금 지저분한데, 이 가이드링이 사실 그렇죠? 네, 가이드링이 깨끗해야 돼요. 가이드링에 에폭시가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회전하면서 에폭시를 건조시키는데 에폭시가 떨어져서 이런데 묻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검수 작업에서도 이제 걸르기는 하는데, 혹여나 가이드에서 막혀있는 경우라든가 살짝 묻어있는 경우는 합사라든가 라인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라인이 끊기는 거죠.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쵸? 이제 그냥 이건 많이 써서 이렇게 까진 거예요. 이게 막 쓰는 거라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낚싯대 이 콕 이렇게 보셨을 때
낚싯대 이 초리 부분 있죠. 이게 정확히 일자로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휘거나 초리대 끝부분이 오른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가이드 베어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이것도 약간 왼쪽으로 휘었죠. 탑 가이드가. 맞나? 약간 휘었어요. 가이드 지문이 살짝 안 맞는 거예요. 살짝 안 맞는. 그러니까 완전 100%는 없어요, 사실. 왼쪽으로 틀어졌더니, 왜냐면 사람이 이제 감는 거기 때문에 완전 100% 초정밀 뭐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허용 범위치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너무 말도 안 되게 틀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옆으로도 봐서 낚싯대 끝이, 이 낚싯대 블랭크 자체가, 이 꺾인 이런 식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휠 수가 있어요. 곡이 있어요. 곡이 생길 수 있어요. 테이퍼를 말기 때 마는 거잖아요. 카본을 말아서 만드는 건데, 아이고. 이게 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허용 범위인지 약간 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너무 휘면 안 되고, 더 안 좋은 거는 휘었다가 되돌아오는 거, 왼쪽으로 갔다 다시 오른쪽으로 휘는 거, 그런 건 안 좋아요. 그거는 확실히 불량이고,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 아래나 위로 꺾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블랭크 자체가. 그거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파인이에요. 스파인은 이 낚싯대가 이 종이 같은 거를 말아서 롤링해서 만든 게 이 블랭크, 원형의 블랭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많이 말린 부분이 있고 적게 말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이 생겨요. 원형의 축이 생기는데 그걸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죠. 그래서 많이 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거 카메라를 들어야 되는데, 봐봐요. 이렇게 눌러서 돌렸을 때, 이렇게 해서 돌렸을 때 이렇게 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잘 봤거든요. 스파인 자체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가이드에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올라오게끔 스파인이 맞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게끔 가이드 라인이 내려가게끔 해서 스파인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돌려보면은 딱 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눌리는 부분은 스파인 자체가 밑에 축이 있으니까 이 장단점이 있어요. 밑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위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옆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스파인을 이렇게 옆으로 잡히면 낚시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지만, 사실 만약에 뭐 큰 추 부하를 견디거나 이럴 때 돌아가는 거, 축이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스파인 낚시점에 가서, 모르시는 낚시점들도 있지만 낚시점에 가서 이거 스파인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봐주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맞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피닝 베이트에 따라서 이 스파인을 어떻게 맞추냐인데, 지금 이 스파인은 밑에 있고 밑에 가이드라인에 정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사를 먹이고 가이드를 부착을 한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시는 게 좋아요. 낚싯대 살 때 한 10분만, 10분, 15분만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흔들어 보고, 꺾지 말고요. 이렇게만 막 이렇게 꺾는단 말이에요. 천장에 대고 막 이렇게 꺾어보고 줄 걸어서 당겨보고 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제 외관상 스펙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좋은 상품을 제값에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낚싯대는 매장에 가서 직접 사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본인이 검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 좋은 낚싯대를 골라야 되잖아요. 오래 쓸 건데 일회용품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